일일 모의고사 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 전체적인 겁니다. 목적, 물론 시험에 21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됐습니다.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요. 답 2번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용어정의 옳은 것입니다. 용어정의 옳은 것. 저당권 설정을 양도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예, 저당권 등 담보물권,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죠.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다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자,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연히 단 한 번 하면 중개업 아니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외국법에 외국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계약 못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에 소속될 수도 있고 개인의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개공 세 가지 어디에 소속돼도 상관없잖아요. 법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그럼 개인 밑에 소속된 사람은 안 된다. X죠. 부칙개공 밑에 소속된 사람도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하면 안 됩니다. 보조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옳은 것 1번입니다. 1번. 미리 좀 문제 풀어보십시오. 이것도 아침에 일찍 오셔서 지금 7, 8을 계속 문제 내드릴 테니까 미리 좀 와서 풀어보시라고요. 3번.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 건축물은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특정 건물이라는 말은 동호수가 특정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판례는 반드시 동호수가 특정된 것에 한한다 하면 그건 X입니다. 판례가 특정되지 않아도 가능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동호수가 특정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행정재산,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행정재산, 옛날에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행정재산, 옛날에 잡종재산을 지금은 일반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에 있습니다. 거래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거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X라고. 해당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O죠. O. 권리금은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토권,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5번이네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해서 X죠. 이건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도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예요. 4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이게 시험에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답으로 하지 마십시오. 체크를.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자격증 교부, 등록증 교부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 사무소 두려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이거 뭐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여러분들 프린트도 이렇게만 되고 있고 끝이에요. 뒤에 더 있죠, 뭐 글자. 등록증은 없어요.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교부한다. 지금 교부에 대한 거잖아요, 위에. 그렇죠?
교부한다 하면 맞죠? 교부한다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등록증은 사무소를 두르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이 뒤에 적어야 되겠네. 시장, 군수구청장. 그게 뭡니까?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이 교부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입니다.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 시장, 요 뒤에 군수구청장. 군수구청장이 교부한다. 등록관청이 교부한다. 맞죠? 3번 자격증은 시도지사, 등록증은 등록관청.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앞에도 문제 있었잖아요. 등록증 양도돼 하면 등록 취소, 자격증 양도돼 하면 자격 취소. 등록증 잃어버렸으면 등록관청에, 자격증 잃어버렸으면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해야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 달 10일이라는 말이 빠져도 X는 아닙니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기출문제 지문. 사진 좀 찍으라고 이거.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내야 된다. 예, 우리 프린트 52번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니까 지자체 조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5번.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그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는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환매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환매라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환매라고만 나오면 환매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매계약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민법에 있습니다. 환매는. 물론 공법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환매가 있기는 합니다.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했으면 중개업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고요. 컨설팅업자가 중개를 했다면 반복적으로. 단 컨설팅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중개를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돈 받고 했다면. 자, 그 다음에 자기 취득 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맞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이기 때문에. 5번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물을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판례입니다. 이게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억짜리를 중개하고 실장이 아마 3억을 받기로 했나 봐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게 숫자 같은 거는. 3억을 받기로 했는데 제 생각에 아마 5대5로 먹기로 했나 봐요. 사장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장 몰래 커피숍에서 계약해서 혼자 3억 다 먹으려고. 사장한테 보고하면 반반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출력해가지고 나가니까 그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조원 자기 이름 적었어. 왜? 사장 이름 적으면 사장 도장 받아야 되잖아요. 도장 가지고 나오고 없는데 또 다시 도장 바가지 찍기도 그렇고 하니까 자기 이름을 적었다고요.
나무 도장을 몰래 파가 찍으면 그 사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무등록 중개업자다. 무등록 중개업자이면 명백하다. 개업공개사로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보수 3억 원 고사하고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잖아요. 개업공개사도 아닌데 개업공개사라고 보조원이 적었으니까. (6번)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제1차관이고요. 7명 이상 11명 이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될 필요 없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영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돈 받고 해줬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계속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저기 자주 나오는 문제가 중요한 거라고요.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이런 거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맨날 보는데도 헷갈리가 틀린 거 이런 게 중요한 문제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틀린 것.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X. 누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하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이때까지 시험 32번 시험을 이미 실시했는데 한 번도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33번 시행했네요. 15회 때 추가 시험을 봤으니까. 전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 교부됐습니다.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내에 취소하면 100분의 60. 이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분의 50.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당연히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그냥 답으로 체크 안 하면 돼요.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는데 시험에 이렇게 5개 지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가 섞여서 나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맞습니다. 자,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부정행위 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개업공개사 종별로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2개만 있다. 즉 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칙개공. 맞습니다. 왜? 부칙개공은 등록이 안 되니까 신규 등록은 안 되죠. 기득권만 인정하는 거잖아요. 부칙개공은. 그래서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가지,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가지입니다. 부칙개공도 등록증은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단 무등록 중개업자가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받을 뿐입니다. 적법요건입니다. 효력요건이 아니고. 맞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우리 프린트 42번에 1번. 업무정지도 최대 6개월입니다. 이 기출문제 지문인데 이 3번이 요건 취지가 뭐냐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인의 임원이 되면 이중소속이라서 안 되죠. 이 문제의 취지는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 안 두고 하면 이중소속이라서 안 되죠. 또는 그만 안 두고 자기 회사에 임원될 수는 있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업무정지는 제척기간 3년입니다. 업무정지는 제척기간 3년이다. 단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취소 못합니다. 그러나 등록취소는 제척기간 없고 업무정지는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 못합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이사에게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이사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54번에 4번에 있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옳은 것 했는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이에 따라야 된다.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를 필요 없다고 했죠? 자기 취득에 관한 사항 요거 하나만 따르면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죠. 사후 의결. 정책심의위원회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 없습니다. 전부 사전 의결,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서 당연히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미리인지 사후인지 안 적어놨는데 그럼 틀린 거 아니죠?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된다 했으면 X지만 아무 말 없으면 그거는 X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은 국토부 장관이 교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교부해요? 시도지사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시험을 시도지사가 시행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틀린 것 10번 틀린 것입니다. 자격증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문제 일주일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죠?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됩니다. 이번에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뭐냐면 청문입니다. 청문.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우리 페인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청문은 누가 한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X.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한다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5일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내리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우리 프린터 53번 표 밑에 보면 맨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